착한 남자와 나쁜 남자, 나쁜 여자와 착한 여자, 과연 성별로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성에게 좋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남오빠 연애연수 임철웅입니다. 고양여자입니다. 네. 또 강남오빠라고 했다고 또 악플부터 준비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보세요. 딱히 오빠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네. 네, 그냥 가벼운 농담으로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봐주시고요. 처음에 시작을 이 착한, 나쁜 이걸로 출발을 했어요. 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고양여자님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주제였거든요. 일단 왜 궁금해하느냐부터 출발을 하면 주변에 나쁜 남자밖에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아빠 빼고? 아빠 빼고. 아빠 빼고 나쁜 남자밖에 없고. 농담이에요. 그런데요. 왜 이게 궁금한가요? 주변에 예전에는 딱 그게 구별이 됐는데 요새는 나쁜 남자도 착한 남자처럼 구는 경우가 되게 많고 착한 남자인 경우에도 나쁜 남자처럼 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구별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요새는. 착한 남자는 뭐예요, 그러면? 착한 남자는 아무래도 마음고생 시키지 않는 남자? 마음고생 시키지 않는 남자. 제 기준은 그래요. 언제 마음고생 하세요? 지금 버벅된 이유가 방청객 중에서 호구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무슨 비둘기 소리를 했는데 호구가 지금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착한 사람이 호구라는 거지 지금? 저거에부터 마인드가 썩은 거예요. 먼저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냐면 착한 여자를 만나잖아요. 네. 본질적으로 천성이 착한 여자라고 해서 만나보면 너무 착해서 주변 관리가 안 돼. 그래서 정작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피곤해. 저는 그런 경험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게 그 사람은 정말 세상 모든 사람한테 착한데 나한테만 나쁜 거예요. 왜냐면 착하니까 나 그 5년 된 그 친구 그래 밤에 이렇게 힘들고 해서 같이 술 한잔 해줘야지 이렇게 친구 없단 말이야.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나랑 어딜 가기로 했는데 또 그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어디론가 가 있어. 너무너무 착한 거지. 세상 너무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나한테는 나쁜 사람인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왕따야. 거의 주변 사람들의 평가는 소시오패스야. 부적응자, 사회 부적응자. 그런데 나와의 시간은 굉장히 소중히 생각해. 왜냐면 다른 시간이 없으니까. 너무 내 얘기 같나? 자기소개? 제가 실은 인스타를 이번에 새로 했거든요. 찍을 사진이 없는 거야. 집에서 계속 이불 해서 책만 봐. 지금 이번 주에만 책 7권 읽었어. 정말로. 근데 책 계속 밤새 읽다가 낮에 자고 그래서 이 책을 쌓은 걸 찍을까? 하다가 아무것도 없어. 어쨌건 이제 그런 사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고 만났는데 나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평가하는 순간 과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고양여자의 말을 듣고 약간 그런 힌트를 얻었어요. 과거에는 그게 구분이 됐다. 근데 지금은 안 된다라고 해보니까 과거에는 마음고생 시킬 사람이 연애하기 전에 마음고생 시킬 것을 드러낸 거죠. 그쵸. 근데 또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음고생을 안 시킬 사람은 그거를 그대로 드러나는가? 이거는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이 백지인 거죠. 어째 표현은. 근데 이제는 뭐가 발전을 한 거냐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들었고, 이제 고양여자님도 이제 어느 정도, 적당히 이제 소름 끼치게 어리다. 그런 정도는 아니니까. 굉장히 어린 사람은 아니니까. 이제 적당히 이제 좀 들었고, 이제. 그냥 젊은 나이죠, 저는. 물론 살날이 많이 남긴 했지만. 맞아요. 근데 그것도 아직 확실하게 이제는 네? 나 말이 더 듣네. 저는 이제 확실하게 살날이 덜 남은 사람이고, 그렇죠. 고양여자님은 이제 어느 쪽이든 이제 확신할 수 없는 나이잖아요. 확신을 못하는 확신을 못하는 나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사람 만날 때 마음고생을 시킬 사람들의 포인트는 내가 이 사람이 아닌 다른 데서도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고양여자님처럼 저런 사람은 마음고생 시키니까 안 만나 라고가 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서서히 외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 과연 이 사람들이 외로웠냐? 안 외로웠지. 왜냐면 고양여자님이 구분하는 게 된 그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은 충분히 즐기고 산 거야. 왜냐면 마음고생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고생을 하는 동안 그 사람, 그래서 A라는 사람은 고현진님을 만나서 고현진님한테 마음고생을 시키면서 즐거운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에 수많은 젊은 A들이 있었어. 그쵸. 근데 이제 나이 많은 A가 되면서 고행 여자님도 나이 든 수많은 고행 여자님이 또 만나면서 살날이 얼마 안 남은 고행 여자님을 만나면서 이 A들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맞네. 그러면서 이제 그 카모플라주를 그 뭐예요? 그 은닉 기술을 배우는 거지. 카멜레온처럼. 그렇죠. 연애 방식, 영내 자체가 생존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좀 그런 거를 이제 깨닫고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그러면 어차피 이 사람들은 구분이 안 되는 시점이 오고 또 하나 문제는 마음고생을 안 시키던 그런 순수한 착한 사람들은 또 반대로 세상 착한 사람들인데 나한테만 나쁜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대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어느 시점에서부터는 지금 고양이 지아님의 지적처럼 구분하기가 힘들어진 게 아니라 구분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순간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만나면 이 사람이 저 사람이다. 그런 결론에 이제 이르르는 더 연령대 있으신 어느 분의 술자리 한탄을 제가 들은 적은 있어요. 야, 만나보니 그분이 그분이시더라. 뭐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하면은 결국 내가 그 큰 가치를 가지면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이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나쁜 사람이어도 이 사람이 나를 잃기 싫으면 좀 착한 척을 하겠지. 근데 이게 나중에는 어쨌든 다시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그래. 그게 문제니까. 자기 천성이 있긴 하죠. 네.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최근에 많이 들어서. 좀 고치려는 노력을 했었나 봐요. 아니, 제가 고치려고 노력한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연령대 높으신 분들한테.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상담을 하니까 그분들이 그런 말 해준 건 아니에요? 이해 안 물었죠? 영상 나중에 볼 거예요. 지금. 어금니 보였네. 여기 탁 올라갔다 들어가는데, 아무튼.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표현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거 좀 제가 세게 말하면 조금 오만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은 포기할 걸 포기하고 상대에 대해서 내가 기대감도 포기하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좀 맞춰가는 게 어떻게 보면 연애인데 이렇게 고쳐 쓴다라는 표현은 나는 제자리에 있으면서 이 사람을 나에게 맞추겠다라는 심리잖아요. 고쳐 쓴다는. 그쵸. 그럼 고쳐 쓰지 않는다는 나는 그대로 있고 이 사람이 나랑 맞지 않으면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난다. 이렇게 되면 실은 굉장히 고쳐 쓰는 거 아니야라는 표현 자체는 굉장히 능동적인 표현 같지만 실제로 그 사람은 수동적인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약간 전제로 밑에 깔려있는 말이니까. 그래서 실은 나는 약간 액체 괴물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스스로가 좀 생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체 괴물은 유행해서 한번 해봤어요.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난 살날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니까. 네. 그런 거 감안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누군가한테 이런 마음을 주고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고쳐 쓴다라는 표현보다는 실은 내가 맞춰간다. 그리고 포기할 건 좀 포기해준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어야지. 내가 이제 이 사람한테서 절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은 애초에 안 만나야지. 그리고 만나서 선택을 했으면 실은 그 자리에서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마지노선이 있는 상태에서 만나서 노력을 하는 건데 고쳐 쓴다라는 표현은 안 맞으면 그냥 바꿔 한다는데 그쵸. 그게 젊을 때는 돼요. 나이 들어서는 잘 안 돼.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본인 생각하는 착한 남자 이거는 갖췄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착한 남자는 저는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맞춰준다는 게 어렵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맞춰준다는 건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서로 고맙게 생각해서 서로 맞춰주는 그런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착한 척 하는 것 같은데? 아닌데 저 원래 그랬어요. 그래요? 근데 간혹 제가 배려해주고 맞춰가는 거를 당연스럽게 생각해서 더 요구하는 타입들이 있어요. 이번 달에 100만 원밖에 안 넣어주면 어떡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착한 쪽이 아닌가. 좀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누구한테 잘해주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선을 넘었을 때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좀
양가라는 표현 좀 어렵나? 하여튼 그 상대적인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사람들한테 잘 안 해주는 사람은 자꾸 뭔가 요구를 받았을 때 자기가 안 해준다는 걸 스스로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그냥 해주거든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뭔가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은 튕겨져 나가버리는 그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그 최선을 다한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워낙 다르니까.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별로 안 하고 정말 너무너무 안 해. 그런데 내가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튕겨져 나가. 그럼 뭐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근데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내가 뭔가를 더 요구하면 또 그 사람은 거기서 튕겨져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있을 때 잘해라네요. 그런가요? 내가 있을 때 잘하는 사람이네요. 그래. 이게 강남배 연애연수를 찍다 보면 고현여님이 지금 연애 중이시구나, 아니면 지금 아니시구나, 이런 게 좀 감이 오시죠. 지금 아닌 것 같죠. 티나나요? 있을 때 잘하지. 내가 지금 이렇게 됐잖아. 이런 약간 원망한 성격이 메모를 남기고 있죠. 메시지를 남기고 있죠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네요. 티가 나는군요. 주변에 남자들은 모르는 나쁜 여자 좀 예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남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남자한테 연락을 하고 여지를 주고 그리고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들었던 분들은 주로 술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지금 방청객 제 얘기 아닙니다. 왜 하는 얘기 아니냐는 소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근데 술을 좋아한다는 게 저는 지금은 끊었거든요. 네, 그렇죠. 끊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만나더라도 친구들 다 같이 만나지 나쁜 사람들은 남자와 단둘이 그런 자리를 더 원하는? 남자와 단둘이 남을지언정 시작은 여럿이 하고. 그런가 보네요. 저는 아닌데. 그래요? 저는 아닌데. 저는 둘 만나길 기다려요, 그냥. 그래서 끝에 남자가 나면, 에이, 러탕이나 하고 집에 가고, 그러죠. 보통 그런 거 아닌가? 그럴 수 있겠네요. 네네. 약간 그리고 요구하는 게 많고. 결국 나쁜 사람은 그러면, 남자든 여자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이런 표현이 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움을 없애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왜냐면 남자는 이래야 돼, 혹은 여자는 이래야 되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 해주는 고마운 일들이 당연한 일들이 돼버리니까 그러면 나는 감사할 줄 모르게 되고 실은 누구한테 감사하지 못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연애에 대해서 나는 뭔가를 준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 한구석, 무의식 한구석에서는 나는 손해를 보고 있고 이것은 안 좋은 것이야 라고 생각이 들면서 계속해서 그 연애를 안 하고 싶어 하고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겠죠. 그러다가 딱 깨지면 어느 순간에 그게 좋은 거였구나 하고 돌아봐봤자 이제 자기가 갈 곳은 없게 되는 그런 거군요. 그러면 결국 감사할 줄 알아라가 되겠네요. 왜냐면 술 끊으시더니 머리가 그냥 굉장히 현자의 마인드로. 그렇죠. 고살이 됐어요. 그러네요. 술 끊으신 지 벌써 4일 되셨잖아요. 조용하세요. 4일이면 몸에 알코올이 쑥쑥 빠져나갔겠어요. 몸에 아주 맑은 물이 흐르겠어요. 세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렇죠. 세피가 돌고 있어요. 이제 물도 많이 드셔가지고. 10대 같이 나오신다고 하면은. 네. 뭘 감사해. 이러면 욕 엄청 날릴 거예요, 이러면. 괜찮아요. 전 댓글을 안 봐요.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내가 보지 뭐. 그래, 그럼 마지막으로 혹시 조언해줄 만한 게 있을까요? 뭐 해줄 만한 얘기 많이 해준 것 같지만. 솔직히 저는 나쁜 남자, 착한 남자 구별하고 싶은 게 착한 남자를 만나길 바라는 분들을 위해서 저도 궁금하니까 해보자고 한 건데 제가 듣기로는 나쁜 남자를 착한 남자로 만드는 것도 아니면 나쁜 여자를 착한 여자로 만드는 것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다 나와? 아니 그래도 어쨌든 전제는 이런 거다라는 거를 저도 배우고 싶어서 말한 거기 때문에 전 그런 말을 믿거든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라는 말을 믿기 때문에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결론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장 궁금해할 만한 건 그러면 나쁜 남자 혹은 나쁜 여자를 안 만나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마음을 쓰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하지만 굳이 안 줘도 될 걸 안 주는 게 낫겠네요. 그러니까 오버할 필요는 없겠네. 그렇죠. 오버하지 않고 그냥 서로가 좀 시간을 조금 가져보면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나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욕심을 내서 막 상대한테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막 주고 또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 나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나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그건 정말로 나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왜냐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나 이외의 사람들한테도 잘해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실은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뭐랄까 인간관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 꼬여요. 그러면 실은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비중 있게 안 봐요. 인생에서 중요한 사람으로 안 봐요. 그러면 결국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친절한 사람, 물론 친절한 건 좋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만 끌린다 보면 실은 어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오히려 더 그럴 수 있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 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 난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때릴 뻔했어.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방금 얘기하려고 했던 건 자신감을 너무 과하게 드러내고 주변에 자기가 사귀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거에 더 나가서 이 사람을 짓누르고 있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 위에 있다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초장에 그냥 끝내는 게 좋아요. 아무튼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히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지막 인사해 주셔야죠. 네. 우리 모두가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